소록도 가는 길 17회. 순영은 무작정 걷는 것보다 그렇게 산나무를 채취하면서 산길을 가는 것이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더구나 문희옥과 함께 보내는 동안 더 많은 산나물에 대해서도 알게 된 순영은 그다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해서 된장과 함께 누룽지를 불려서 먹곤 한다. 이제 산속에도 눈이 모두 녹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른 봄 언 땅을 뚫고 나온 산나물은 허기진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지니며 큰 약효가 되고 있었다. 이제 순영은 모든 것에 자신이 생긴다. 그동안 문희옥의 집에서 죽은 경혜의 책을 통해서 대충의 길도 많이 익혀 놓았고, 산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산에서 무사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봐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책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경혜의 직접적인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순영은 그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곤 한다. 이제 순영은 가지고 가는 양식에 손을 대지 않고도 산에서 얻는 것들로 끼니를 해결하곤 한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활동을 하기에도 편리해진다. 두터운 파커를 벗어 등에 매달고 다니게 되면서 훨씬 활동하기에 수월해지고 밤에는 참으로 요긴하게 쓰인다. 3월이 지나고 4월로 접어드는 달이기는 하지만 아직 산속의 밤은 매우 춥고 습기가 많다. 순영은 날이 지나갈수록 문희옥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간다. 그동안 얼마나 문희옥이 자상하고 따뜻하게 돌봐주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리운 문희옥의 손길이 아쉽고 당장이라도 다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사겨내기가 참으로 힘이 든다. 아지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지매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느낄수록 아지매가 더욱 보고 싶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며 자신을 간호해주시던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무엇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쓰시던 깊은 사랑을 순영은 생각한다. 아들 내 집으로 가 계셔야 할 깊은 겨울에도 깊은 산골, 외딴 집에서 자신을 돌보려고 이웃과도 단절을 한 채 돌봐주시던 아주머니의 그 사랑을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순영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식품들을 보면서도 문희옥을 생각한다. 누룽지와 미숫가루는 물론이고 된장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통조림 등을 준비해서 넣어주신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떠나올 때 수통에 담아 넣어주셨던 육수와 주먹밥과 삶은 계란 등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었던 순영이다. 이제 가방은 처음보다 많이 가벼워졌다. 순영은 되도록 가방 속에 있는 식품들을 아끼려고 산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매일을 버티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침낭은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했다.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침낭 속에 누워 자꾸만 문희옥을 생각한다. 아지매, 지는 이대로 아지매 곁에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작정 헤매며 걷는 것을 포기하고 아지매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영은 이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안다. 또한 이 길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인지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암담하고 무서운 생각이 든다. 허나 포기할 수도 없는 길이다.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순영이다. 순영은 자신이 얼마를 걷고 또 걸어서 며칠을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이 아직도 3월인지 아니면 4월에서도 며칠이나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산의 나무들이 자신이 떠나올 때보다는 많이 물이 오르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으로 보아 4월인 모양이라고 짐작을 할 뿐이다. 아마 음력으로는 보름이 가까웠는지 달이 휘영청하게 밝아 마치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려고나 하듯 세상을 환하게 비춰준다. 순영은 달빛에 의지해서 쉬지 않고 밤길을 간다. 밤에 길을 걸을 때는 산속보다는 차가 끊어진 신장로로 나선다. 시골의 신장로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차들이 끊어진 매우 조용하고 한적한 길이 되고 있었다. 마을도 보이지 않은 깊은 시골길이다. 황토길의 신장로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누런 흙먼지를 일으키곤 한다. 그러나 이런 한밤중이면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조용하고 깨끗한 길로 변해 밤중에 걷기에도 별 불편함이 없다. 순영은 이제 발에 또다시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다리를 절룩인다. 오랜 시간 걷고 또 걷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자꾸만 썩어가는 발가락들이 심한 통증을 일으키곤 한다. 이제 발가락이 몇 개나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은 문희옥이 구해다 준 약을 삼킨다. 잠시 달빛을 바라보며 고향의 부모 형제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그러나 고향의 부모 형제보다는 문희옥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리움이 자꾸만 순영의 눈가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언제 그렇게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게 알뜰하게 보살핌을 받아보았던가? 언제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병간호를 해준 적이 있었던가 싶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심한 통증이 밀려와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홀로 수많은 밤들을 새우며 고통스러워하던 기억만이 떠오른다. 부모 형제가 알까 두려워, 그 어떤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숨기고 숨겼던 문둥병이 아니던가. 그런 천영의 형벌인 문둥병을 문희옥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다해서 잠을 잊어가며 간호를 해주었다. 순영은 약효에 의해 통증이 잠시 잦아들자 다시 길을 떠난다. 홀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 순영이다. 이젠 무서움이나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는 순영이가 아니다.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사람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숨어드는 순영은 차라리 이렇게 홀로 걷는 밤길이 편안하다. 순영은 통증이 가라앉자 걸음을 빨리 한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등에 짊어진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몸에 돈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을 쓸 수도 없는 순영의 입장에서는 그저 종이 뭉치보다도 못한 것이다. 순영은 그렇게 쉬지 않고 밤을 새워 걷는다. 산길보다는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신장로를 걷는 것이 수월하고 속도가 빠르지만 낮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길이다. 먼동이 트는 것을 보고서야 순영은 다시 산길로 접어든다. 비교적 새벽에 일어나 활동을 하는 시골 사람들의 생활이다. 동이 트이기만 하면 무조건 논과 밭으로 나와 살펴보아야만 하는 시골.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아는 순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쉴 곳을 찾는다. 밤새 걸어온 다리가 다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리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순영은 사람이 다니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 작은 동굴을 발견한다. 배낭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나서 감았던 붕대를 푼다. 또 발가락 하나가 썩어 나갔는지 피고름이 한데 엉겨 붙어 있다.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고 바람을 쏘이니 조금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든다. 순영은 심한 갈증을 느끼며 물을 마시고 나서 잠시 파커를 깔고는 눕는다. 피로가 엄습해 오면서 살며시 잠이 든다. 밤새 길을 걸어온 피곤이 순영을 잠시 잠이 들게 한다. 두어 시간 그렇게 잠을 자고 순영은 눈을 뜬다. 아침의 상쾌한 공기가 잠시 모든 시름과 통증을 잊게 해준다. 순영은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소리를 찾는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계곡이 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순영은 수통을 가지고 계곡으로 내려간다. 물에 얼굴을 담그고 한참을 갈증을 푼다. 그리고 발을 씻어준다. 이제 발가락이 2개만 남아있는 것을 본다. 이 발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가기 전에 소록도에 도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러워진 몸을 대충 씻고 수통에 물을 담아 다시 동굴로 돌아온다. 다시 저녁이 될 때까지 이 동굴에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먹을 것을 찾아본다. 다행히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이 지천이다. 순영은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만 채취를 해서 계곡으로 가 씻어가지고 다시 동굴로 돌아온다. 미리 물을 부어 놓았던 누룽지가
퉁퉁 불어있어 먹기 좋게 되었다. 순영은 산나물을 된장에 찍어 퉁퉁 불어있는 누룽지와 먹는다. 시장기가 사라지고 나자 순영은 다시 잠이 쏟아진다. 어차피 낮에는 움직일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다리로는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어제처럼 달빛이 밝게 비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은 다시 늦은 저녁에 출발을 하기로 생각하고 잠을 자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굴의 입구를 나무들을 가져다 막아놓는다. 얼핏 사람들의 눈에 띄어도 그곳이 동굴처럼 보이지 않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한참을 땀을 흘린다. 순영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 나서 몸을 눕히고는 이내 잠속으로 빠져든다.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자면서 몸을 쉬고 나서야 순영은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짐을 챙긴다. 쉬었던 다리는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다. 흐르던 피고름도 멎고 한결 가벼워진 다리를 다시 붕대로 감고 나서 신발을 신어본다. 신발은 이제 많이도 닳고 닳았다. 그러나 또 한 켤레의 신발이 배낭 끝에 매달려 있다. 문희옥 아주머니의 세심한 배려인 것이다. 순영은 잠시 미숫가루로 공복을 달래며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 시간이었지만 환한 달빛은 멀리에 있는 마을까지도 보여줄 정도로 환하게 비춰준다. 순영은 잠시 마을을 향해 눈길을 멈춘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이제는 영원히 자신과는 먼 일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저 하염없이 부러운 생각을 갖는다. 다시는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을 것이다. 간신히 병을 이겨내고 살 수가 있다 해도 자신은 영원한 문둥이다. 문둥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은 다시 힘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아무리 달빛이 밝게 비춰준다고 해도 밤의 산길은 순영에게는 힘이 든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오면서 행여 이 환한 달빛에 늦게까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없나 살펴본다. 멀리서 보이는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는다. 순영은 안심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짐작하고는 조심스럽게 마을의 입구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온다. 마을 입구가 보인다고는 해도 한참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조심을 하면서 마을과는 떨어지게 발걸음을 옮기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 늦은 시각에 뉘어 순영은 뜻하지 않는 사람의 소리에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춘다. 지게에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오는 2명의 남자였다. 그것은 남자라기보다는 소년들이다. 그러나 순영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온다. 거창에서 소년들에게 돌팔매를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몸이 떨려온다. 순영은 슬금슬금 소년들을 피해서 산 쪽으로 뒷걸음을 친다. 어디 가시는 길이라요? 한 소년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순영의 앞으로 다가선다. 낯선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눈치였다. 순영은 다시 산 쪽을 향해서 걸음을 옮긴다. 보소, 이 어두운 밤에 산 쪽으로는 와가는겨. 나머지 한 소년 또한 지게를 내려놓고 순영의 앞을 막아선다. 환한 달빛이 그들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모두 보여준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겨? 그들은 순영의 곁으로 바싹 다가선다. 길을 잃어버렸는겨? 순영은 자신에게 다가서는 소년들을 피해 몸을 움직인다. 마실은 저짝인 뒤 산속으로 와 가실라는겨? 소년은 더욱 순영의 곁을 다가서며 달빛에 드러나는 순영의 모습을 본다. 그러다 소년 하나가 흠칫 놀라는 몸짓을 보인다. 문디 아닌가? 뭐라고? 문디라고? 맞다. 저 손. 그리고 저 얼굴. 소년들은 무슨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듯 혼비백산을 하고 지게도 내던지고 그대로 마을 쪽으로 향해서 뛰어간다. 순영은 잠시 그 소년들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긴다. 그때 어떤 손이 순영의 손목을 잡고 뛴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